음식에는 과거를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특히 향토 음식에는 그 지역의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방식까지 녹아 있죠. 따라서 향토 음식을 이해하는 것은 그 지역을 가장 흥미롭게 탐구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마칼럼니스트 박상영과 함께하는 부산 음식기행. 오늘은 부산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생선, 고등어입니다. 부산이 이렇게 고등어의 대표적인 도시가 된 배경에는 부산 공동어 시장의 설립과 운영을 빼놓을 수 없겠죠. 부산 공동어 시장은 연근해에서 잡아온 생선들을 이렇게 도매하는 대형 어시장으로 설립된 거고, 우리나라에서 아마 최초로 생긴 수산물을 다루는 현대적 개념의 도매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963년부터 시작됐는데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거래하는 생선 중에 약 절반가량을 고등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경매가 되고 전국으로 유통되는 양은 우리나라 고등어 소비량의 약 70%. 그래서 부산 공동어 시장을 다른 말로는 고등어 어시장이라고 할 정도로 고등어의 어떤 거래량과 유통량이 많은 곳이죠. 이처럼 많은 고등어가 유통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부산은 고등어의 중심 도시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왜 그러면 부산 공동어 시장에 주로 이제 고등어가 많이 몰렸느냐라는 것은 이제 고등어를 잡는 방식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선망어업이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 선망어업은 배가 물고기의 위치를 따라가다가 물고기보다 조금 먼저 앞서가죠. 그리고 물고기가 오려는 위치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배 두 척이 이렇게 뺑 둘러서 그물을 미리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치면 이 대규모로 움직이는 이 물고기들이 이제 한꺼번에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원리는 이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런 생선들이 이제 대형 선망어업의 주요 어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잡히는 것은 고등어. 그래서 주로 이제 이 대형 선망어업으로 잡아오는 어종이 바로 고등어고, 대형 선망어업에서 잡아들이는 모든 고등어가 부산 공동어 시장으로 오기 때문에 부산 공동어 시장의 고등어 거래량이 많고, 부산 공동어 시장이 일명 고등어 어시장으로 불리게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생선들이 몇 가지가 있죠. 일상으로 먹는 생선에서 우리가 익혀 먹는, 구워 먹거나 졸여 먹거나 이렇게 먹는 생선 중에서 국민 생선은 대표적으로 이제 고등어와 갈치였죠. 근데 갈치는 몸값이 점점점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참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또 밥상에 갈치냐 이럴 정도로 갈치가 싸고 흔했던 생선인데, 양식을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는 바다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정도를 좀 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고등어고, 그래서 가격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어획량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마 유일하게 고등어이지 않을까. 그래서 고등어가 여전히 국민 생선의 반열에 올라 있고, 특히나 이제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 워낙에 이제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많이 거래되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데서 가장 많은 양이 거래되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고등어를 흔히 접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부산 공동어 시장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고등어를 아주 저렴한 값에 구할 수 있었고 유통량도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 사람들은 고등어를 한 70년 가까이 굉장히 많이 먹고 왔었고, 이런 결과가 이제 어떻게 반영됐느냐. 2011년도에 부산시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어를 지정하게 됩니다. 2011년도에 추천을 받을 당시에 아마 압도적인 비율로 시민들이 고등어를 추천을 했고,
그래서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서 결국 고등어가 부산시의 시어로 지정되기에 이르렀고, 부산에서는 가공식품 분야에서도 이제 고등어가 차지하는 양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단 부산 시민들 자체가 고등어를 너무 좋아하죠. 부산의 공동어 시장에 보면 구내식당이 있습니다. 그 구내식당이 이제 공동어 시장에 일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식당인데, 거기는 예전에 고등어 조림이 굉장히 유명했었어요. 고등어 조림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구내식당에서 쓰는 것은 이렇게 배가 들어와서 고등어를, 그러니까 뭐 좋게 수십만 마리가 깔려 있으면 거기서 제일 좋은 것만 골라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고등어 자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선한 고등어를 선별할 수 있는 곳이 그곳이고, 그렇게 좋은 고등어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니, 그리고 고등어를 평생 다루는 분들을 대상으로 고등어 조림을 판매를 하니 맛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참 부산 공동어시장 구내식당에 있는 고등어 조림이 굉장히 맛있었고, 뭐 비단 구내식당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생선을 많이 다루다 보면 정말로 그것을 다루는 솜씨나 그것을 선별하는 이 선구안들이 탁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이렇게 지금 11월 이럴 때는 이제 고등어 한참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좋은 고등어들 많이 나오고, 그리고 혹시라도 부산 공동어 시장 이런 데 가서 보실 기회가 있으면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배에서 잡힌 고등어들도 이 무태 올라오는 순간 계급이 나뉩니다. 어떻게 나뉘냐면, 정말 잘고 이런 고등어들은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한쪽에 널브러져 있다가 나중에 결국 트럭에 실려서 이렇게 가는 게 있는 반면에, 정말로 몸집이 크고 그다음에 딱 봐도 이렇게 줄무늬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고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이다 싶은 것들은 따로 이렇게 딱 스티로폼 박스에 아주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돼 가지고,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백화점이나 이런 고급 유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나가는 거고. 그래서 제가 가끔 그 부산 공동어 시장 가서 이렇게 경매 후에 이렇게 고등어 선별하는 과정들을 보면, 사람이나 고등어나 좀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부산에서 이렇게 대학 시절 혹은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추억은, 아마도 예전에 부산에서 미화당 뒷골목 혹은 용두산 올라가는 길, 뭐 이렇게 표현하던 곳에 있던 고갈비 골목일 겁니다. 대부분 그 가게 앞에 연탄 화덕을 놓고 거기서 이제 연탄불에 이렇게 구워내는데, 그 좁은 골목길은 정말 고등어 연기로 자욱할 정도로, 그리고 그 골목만 한번 지나가면 이제 옷에 이렇게 고등어 냄새가 배어 있을 정도로 정말 추억의 골목이었죠. 그리고 왜 많은 분들이 그 고갈비 골목과 추억이 있냐면, 굉장히 저렴했었죠. 네, 굉장히 저렴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부산 공동어 시장과 자갈시장이 지척에 있다 보니까 가장 신선한 것을 가장 저렴하게 사올 수 있다 보니까 고등어를 사와서 이렇게 바로 구워내는데, 싱싱한 고등어를 구워내고 크기도 컸죠. 고등어 한 마리 시켜서 한 4명이 앉아 있으면 어떻게 장정 4명이 고등어 한 마리를 가지고 버팁니까? 근데 술은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 고갈비집들은 우리가 치킨을 먹을 때 보면 치킨 무가 있듯이, 고등어를 먹을 때는 항상 파트너로 깍두기가 있었어요. 근데 깍두기도 사실 맛있게 담는 깍두기가 아니었어요, 그건. 근데 대충 담는 깍두기인데, 이제 고등어 한 마리 시켜놓고 깍두기면 계속 리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주를 비우고, 그럼 아주머니들이 이제 참다 못해 뭐 약간 좀 파지로 생긴 고등어 조금 구워서 이렇게 더 주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추억들이 쌓인 분들이 아마 60년대부터 90년대까지 부산에서 청년 시절, 학창 시절을 보낸 분들에게는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고갈비 골목이 대표적인 골목인 거죠. 왜 고갈비냐?
갈비 그럼 대표적인 게 소갈비인데 소갈비를 먹을 수 있는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에 사실은 갈비를 붙이는 거죠. 그 이름에 어떤 갈비를 뜯고 싶다는 염원이 담겨 있었던 건데 그 염원의 어떤 결정판은 제가 고갈비라고. 가장 번화하고 밝은 곳인데 요 바로 반대편에는 이제 가장 어둡고 가장 추레하고 가장 좁고 그런 곳들이 있는데 우리 약간 그런 느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인생 같다라는 거. 이렇게 이 골목으로 접어들면 뭔가 이렇게 명암이 엇갈리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런 점에서도 부산 사람들한테 특별한 공간이었다. 예전에 그 추억을 찾아 오시는 분들 때문에 아직은 장사를 하고 계신다라고. 그 골목은 그래도 한두 집이라도 좀 계속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고등어 요리에서 이제 문제적 메뉴라고 할까? 그럴 수 있는 것들이 회. 고등어를 회로 먹는 것은 드문 일이고 사실 위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어를 그냥 화로회로 먹는 경우는 전혀 거의 없었는데 요즘은 아마 고등어를 화로회로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이 고등어들은 100% 축양한 고등어들입니다. 한 300~400g 정도까지만 키워도 고등어는 이제 횟감으로 굉장히 상품성이 되고 고등어 유통이 선진화되면서 이제 그게 가능해진 거고. 그럼 그 이전에는 그러면 고등어 회를 어떻게 먹었냐? 초절임. 그러니까 일본 말로 시메사바라고 하는데 고등어를 처음에는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에 살짝 절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식초에 살짝 담그고 겉면만 살짝 이렇게 산에 의해서 익고, 그래서 소금에 의해서는 또 부패를 방지하고 고등어를 익히지 않고 날것으로 먹을 수 있었던 거죠. 부산에서도 역시 싱싱한 고등어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시메사바 형태로 많이 드셨고, 이걸 또 판매하는 곳들도 많은데 제가 늘 하는 말, 오래 다루고 많이 먹다 보면 잘 만들어요. 그래서 부산 영도에 있는 달뜬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 고등어 초회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최고의 솜씨를 가지고 있고, 고등어 초회의 어떤 몸값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그런 음식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면, 이게 지금 처음에 소금에 먼저 절이시는 거지. 그렇죠. 소금에. 소금. 그러고 초에 절입니다. 초에 식초. 제일 중요한 건 꼭 고등어 아닙니까? 고등어 자체를 못 이긴다, 그지? 그렇죠. 지 아무리 기교부리 본다 요리사가 좋은 식자재 몸 찾으면 세파이라. 심해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 숙성이 가능합니까? 1년까지 내가 했다. 1년. 이 일반 사람들 뭘 좀 몰라. 자, 이 정도면 참치 뱃살이 안 부러운 맛인데. 그런 게 있다고. 요거는 그 정도 안 되는데 진짜 안 부른 게 있어. 참치 백살 130kg 빵 때릴 정도의 맛이 있어요. 고등어. 사장님이 여기 이 위치가 진짜 절묘한 게 딱 보이시잖아요. 배 나갈 때. 우리 집에서 다 봅니다. 네. 오늘 배가 몇대 들어오고 또 무슨 배가 잘 고등어를 해구리 잡는 배들이 있거든. 표시가 나요. 많은 거 다 본다. 우리 집이 바로 요 밑에거든. 그렇죠. 배 나가는 것도 다 보인다고. 배가 대형 선단이 쫙 나가는 것도 보이시고 들어오는 그렇죠. 것도 보이시고. 그러고 이 고등어를 지금 10년째 잡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맛은 딱 인생 고등어. 인생 고등어 맞습니다. 사실. 진짜 인생 고등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뭐 고등어 초절임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한 일식 요리사들은 다 하는데 정말 그 음식을 나는 원산지에서만 가능한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정말 말 그대로 인생 고등어 초절임은 부산에 와서만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 사장님은 이 고등어를 정말 인생을 걸고 고등어를 다뤄 오셨기 때문에 정말 자신감이 넘치시죠. 그리고 정말 이 참치 뱃살이 부럽지 않은 이 고등어 뱃살은 정말 제가 볼 땐 여기 아니면 절대 맛볼 수 없다.